싸게 가져간 사람들 많네. 질문? 45번 전. 근데 좀 얘기할 거 있어. 이거 43번 같은 경우는 들을 건 다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쪽 부분은 가계 변환이 좀 어느 정도 돌 줄 알면은 솔직히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까먹더라도 사인 파이 x, 코사인 파이 x, 탄젠트 파이 x, 마이너스 x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예전에 이제 우리도 이제 다른 타 학교들, 이제 서구 만연고 이외의 학교들이 이제 뭐 지금도 있지만 이제 한 명씩 있다가, 옛날에 충고 다니던 친구가 둔산동에서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미친놈 같은 게 자꾸 뭔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우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그러더니, 근데 봐도 솔직히 이거는 외우는 거리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외울 거리는 아니잖아. 근데 자기는 다 외우겠다고 하는 거야. 그 외우더니 그래서 가계변환 문제를 냈더니 진짜 다 푸는 거야. 그럼 뭐 할 얘기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이해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가계변환을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사인 2분의 홀수 파이 3파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만 정리를 할게.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세타 값이 올라감에 따라, 세타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타가 0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 원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버리면 지금 안쪽에 있는 정의역 값이 2분의 3파이인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부터. 그럼 그냥 애초에 그림 자체가 여기서 출발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냐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코사인 세타가 아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그래프를 뒤집은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가계 변환의 형태야. 그게 가계 변환의 형태라는 거. 됐죠? 그래프적으로 표현은 해줬었는데 정인이 이거 따로 좀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건 요거는 보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그림을 갑작스럽게 왜 얘기를 했냐.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생각해봐. 사인 마이너스 x는 그러면 내가 x자리에다가 정의역 값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주어진 사인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지 않고 막 그러려고 하니까 야 코는 뭐야, 이게 앞으로 딱 삐져나왔을 때 얘가 코를 먹어 막 뭐 그런 거 별거 다 하거든 사실. 뭐 콧물을 먹는다 해가지고 마이너스는 여기는 다 튀어나오고 별거 다 있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해해놓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거. 됐죠? 요걸로 해가지고 요거는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서로의 관계가 y는 x 대칭인 역함수 관계라는 생각이나, 혹은 로그가 나왔을 때 밑변환 공식을 우리가 안 돼서 틀릴 거라고 하는 전제를 둔다라거나 그런 것들이랑 같은 맥락이 삼각함수는 가계변환의 형태를 생각한다 정도이거든. 거기까지는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4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방금 그래프적인 부분까지 이해가 된다면 결국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때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인 5도라고 하는 게 코사인에서는 85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같게 연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가계변환을 쓸 줄 안다고 가서 가계변환 써야지 하고 계산하는 거는 이미 좀 안 되더라고. 경험들 있잖아. 가계변환을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2학년 애들 하는 고배미분법. 처음에 그거 보면은 애네들도 지금 오늘도 막 문제 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그 생각을 하겠지. 근데 문제는 곱하기를 못 보는 게 우선적인 거잖아. 이따 뭐 같이 하자. 곱하기를 못 본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처음에는 얘네들 고배 상태라는 걸 못 본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삼각함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 가계변환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좀 약간 전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좀 건질까 말까 한 느낌이 들고. 45번? 45번도 그래서 마찬가지의 유형인데, 지금 얘는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고 모의고사 할 때도 많이 빈번하게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름이 나왔으니까 직각은 먼저 잡으셔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2분의 파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하려고 하는 짓이 뭐를 하고 싶은 건데 가계변환을 염두에 두거나 저기 있는 문자를 어쨌건 하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베타 값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베타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 친구의 값을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알파 빼기 알파니까 뒤쪽을 더하기 알파라고 놓을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럼 가계변환이 가능하겠지. 가계변환 해주면은 코사인 그래프로 정리를 해주고 여기부터 출발을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겠죠. 사인 알파 값이 어차피 여기서 뭐가 되는 걸 얘분의 얘 10분의 8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어디가 틀렸을까? 이걸 못 넣지 않았을까?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알파까지 했는데 이거? 여기서 그냥 끝났어. 잘했어. 아니 뭐요? 여기서는 가져가야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중3 과정에서 우리가 이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중3 과정은 약간 미니어처 버전이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중3 과정에서 했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형태가 아예 안 쓰일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아. 그리고 이번 시간 숙제가 아니라 다음 시간 숙제 분량에 보면은 첫 번째 유형의 모의고사 문제 좀 유명한 거 하나 있거든. 그게 딱 그래. 그래서 의외로 지금 딱 방금 얘기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단순한 저 사인 알파를 못 찾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생각하시고 애초에 여기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여기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 그게 맞을 것 같아. 최초에 직각 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삼각비도 구할 수 있겠네 정도? 좀 오버할까? 가계변환 쓴다고 생각해준다고 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46 넘겨도 될까요? 아니요. 46 할게요. 이거는 어렵게 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제일 잘못하는 짓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봐봐. 여기까지 딱 나온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묻는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져. 주기를 묻는다면 그래프에 대한 개형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좀 유추하셔야 되는데 원하는 게 최대 최소잖아.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우리? 어떻게 풀기로 되어 있어? 빨리 이씨. 최대 최소 어떻게 풀어? 글쎄요. 그래프 그리기죠. 그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야? 몰라.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왜 답지 보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 최소 값은 바로 이 결과 y의 최대 최소 값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래프를 우리가 어디다 그려? 좌표평면에다가 그리잖아요. 그럼 좌표평면에다가 그리면 어떤 게 보여? 높은 지점에 y값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높낮이를 보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파악하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참수를 그렸을 때에도 그래프가 내어지고 그래프를 잘랐을 때도 최대 최소 어딘지를 체크하는 게 그 기준으로 간다는 거지. 높낮이를 표현을 하려고. 그럼 다시 봐봐요. 그런데 여기서 OX 이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어?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늘리고 줄이는 게 뭔 소용이야? 어차피 최대 최소는 1마일인데. 그러니까 이미 여기 시작부터 코사인 OX의 최대 최소는 1과 마이너스 1이야. 애초에. 그럼 더하기 4를 했대. 그럼 최대값이 뭐겠어? 5겠고 최소값이 뭐요? 3이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거예요. 됐을까?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이 친구의 최대 최소값이 정리가 된 상황이고 어차피 코사인 5x 더하기 4의 그래프는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5a 더하기 b가 최대값이 되겠고 3a 더하기 b의 값이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이 안 들었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과정을 통해 그래프를 그렸어야지. 그랬나요? 예. 아 그랬어? 그럼 답이 나왔을 텐데? 왜 저거 생각한 거지? 근데 왜냐면은 얘를 그렸을 때 최대 최소가 이미 발견 나왔을 거 아니야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지나간 과정의 형태가 기본 유형으로 풀 수 있는 상태거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짤막하게 얘기한 거지만 지난 시간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아예 애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프를 그렸었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됐겠어? 어차피 여기 최대가 5고 최소가 3이 되게끔 그래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이렇게. 아 여기에서 그냥 멈췄다? 약간 밀리는 거를 아 A배를 하면서? 예, 그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워도 이 상태니까 여기서 치환이라도 들어갔어야 돼. 그치? 그럼 치환이 들어갔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AT 더하기 B가 들어갔으면 T의 값이 어차피 최대 최소가 5랑 3 사이가 되니까 거기서 일단 얘기를 좀 나눌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 아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47 좀 볼게요. 이거는 살짝 챙겨놔야 돼. 그러니까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도의적으로 안 껴놓거든. 안 껴져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분수함수 형태의 기준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단계 y는 x분의 1 y는 x분의 k 그래프에서 k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요래요래. 그리고 k 값이 만약에 음수이면 그래프는 요렇게 챙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 친구를 평행 이동시키면은 x 빼기 p분의 플러스 q가 되게 되면은 그래프 형태가 점근선 형태가 p 콤마 q가 되면서 이동을 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게 2단계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필요해. y는 x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존재를 하는 분수함수의 형태다 라고 하면은 정리를 어떻게 해줘? 혹시 기억하니? 분모 x 더하기 2 바깥에 뭐야? 아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뭐야? 마이너스 어 3분의 1 3분의 1. 그 마이너스를 하지 말든가 이씨 마이너스 뭘 3분의 1이었지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0 되는 거 대입하는데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시험 볼 때나 내신 볼 때나 하는 거지. 근데 여유가 되면 지금까지 챙겼으면 좀 더 빨리 했겠지. 그치? 만약에 저거 치환을 해서 y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3한 친구가 좀 더 빨랐으면 여기다 1 적은 다음에 여기다 1 그냥 탁 끝났겠지. 한 0.3초? 이 정도 빠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의미한 시간은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기본 형태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 자 어떻게 들어가요? 분자는 무조건 똑같은 x 더하기 2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x 앞에 개수가 현재 원래식으로 똑같이 되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3이 그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전개해주면 3x 더하기 6이 되는데 원래식이랑 똑같아지려면 뭐가 필요해? 빼기 5가 필요해. 이제 뭐 해줘요? 앞뒤로 찢어줘 이렇게. 그럼 앞에가 3 약분했다 칠게요. 빼기 x 더하기 2분의 5의 꼴이니까 정리 한 줄 더 해주면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분수함수의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야. 수능 기준으로 수원 수투가 시험 범위인 건 맞는데 수원 수투의 예하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 수투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2 더하기 3은 나오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깔고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도의적으로 안 내는 건 맞아. 근데 모의고사는 또 거기에 대한 개념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연산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연산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연습한다고 해서 막 뭐가 시간을 엄청 소비하는 건 아니거든. 어차피 다 했었던 과정이고. 됐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식 정리를 했을 때 주어진 문제를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꼴이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했을 때랑 똑같이 가야 돼.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y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3이 되고 t의 값이 코사인 x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원래 범위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 x는 모든 실수라고 다 사용을 써주도록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세 단계를 썼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정리한 것처럼 여기서 y는 t 플러스 2분의
뭐였냐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이렇게 틀을 잡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수 시간에도 이렇게 했지 그치?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이 범위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밑에서 바로 뭐 했어? 이걸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지수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바보짓이야. 이 범위 아닌가? 그래프 그렸지 여기서 그치? 그래프를 그렸지 뭐 없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코사인이라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뿐이야. 알겠죠? 좌표평면 없이 그리기로 했지. 그쵸? 근데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몇이야? 1.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 누구의? T t에. 아니 t는 대답하면서 t야? 미안. 자 이렇게 됐죠? 개드립이었어. 자 근데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똑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문제를 못 푼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쌤 전 치환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t로 바꾼 순간부터는 이렇게 놓는다. 아 그건 할 수 있죠.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그래야 여러 가지 이 모든 단원들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능해. 그래야지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대처 방법을 또 찾으러 가지. 어떻게 수백 가지 수많은 가지 방법들을 다 똑같이 공부를 하냐. 달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해줘야 돼. 이게 건강해 솔직히. 이게 가장 건강한 공부 방식이야. 다시 마일부터 1 사이라고 나와줬으니까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점근선을 토대로 그래프 그렸더니 정교가 마이 코마 1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가 최소는 1을 대입한가까지. 됐어요? 보통 저는 전에 배울 때도 그냥 뭔가 코사인 x에 y이랑 1 넣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위험한 생각인 이유는 2차 함수가 들어가면 구부러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정인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야. 왜냐하면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한 것까지 준비가 됐으면 오케이인데 오케이가 되는데 우리는 수업할 때는 그것까지는 준비한 건 맞아. 왜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그렇게 했었거든 사실. 왜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차피 구부러지지 않는 연속인 함수잖아. 그치?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야. 수원할 땐 수출을 안 했으니까 그때는 연속 얘기를 못 꺼냈지만 지수 로그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를 갖지 않는 연속인 그래프의 형태인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1대1 함수 형태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넣어도 상관없어져. 그냥 그렇기 때문인 뿐인 거고. 근데 기본 원칙은 지킨 상태에서 일단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다들 이거를 할 때는 이걸 했을 거야. 그지? 했겠지. 정리하는 걸 계속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시험 대비를 했는데 근데 그게 비단 지금까지만 왔을 때만 안 될까? 지금 공부를 하고 나서도 한두 달 뒤에 또 안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 가서 또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난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가고 단순해. 쌤 저 이거는 치안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얘 못 그리겠어요. 얘 못 그리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공부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분수함수를 못 그리는 형태만 질문이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다시 48번도 좀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물론 여기서 코사인으로 C로 치환을 해서 바로 최대 최소로 넘어가지만 우리는 구조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코사인 x를 t로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이 되겠고 t의 값을 코사인 x라고 놓을 수 있겠고 x는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t의 값은 최대 최소를 정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한 번 더 잔소리를 하지만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왜 쓰겠어? 여기가 바뀌었을 때는 또 똑같은 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무리 문제의 범위가 왔다 갔다 한다 한들 그 유격 안에서 놀 거라고 어차피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유격 안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가니까 뭐 해주는 문제로 바뀌었어? 그래프 표준형 해주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그 똑같이 푼 거잖아요. 오케이?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듣는 수원과
현행으로 시험 대비 때 듣는 수1과 실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수1은 사실 결이 좀 다 달라. 어떤 것들은 사실 배제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있는 치환 형태들도 그런 느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치환하는 연습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요 녀석 얘는 사실 지금 현 교육과정에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에 모의고사도 사실 출제가 안 되는 문제거든. 그런데 이 문제의 유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조금 필요해. 예전에 한 17년 전도 아니고 한 10년 전쯤에는 좀 나왔었던 문제기는 해. 근데 이제 볼게요 일단.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sin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넘어가면은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 근데 무엇을 다 떠나서도 우리는 최초로 뭐를 하기로 했어?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거든. 근데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몇이어야 돼?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2파이 이런 식이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쪽도 있겠지만. 그럼 얘가 3분의 파이려면은 x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0이 가능한 거야. 이게 그냥 아무런 유형을 모를 때 풀 수 있는 그나마의 수단. 그치? 그런데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할게요. 지금 방식이 필요하거든. 일단은 주어진 이 문제는 약간의 식정리를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원래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되게 오래 붙들고 있거든 이 문제. y는 다른 다음에 이걸 막 그래프 그려주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 묶으면. 그치?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아주면 돼. 근데 방식 형태가 지금부터 일단 해볼게. 자 이 방식을 익히는 게 포인트야. 사인 안쪽에 지금 뭐가 그득하게 들어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인 안에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불러? 합성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공략은 첫 번째가 뭐야? 이렇게 생기면 뭐해? t로 치환해주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sin t의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럼 sin t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뭐가 빠질 수가 없어? 뭐가 나와? 얘네들이 나와야 되겠지. 됐죠? 이 짝도 있겠지? 여기도 일단 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일단 3분의 파이가 하나 등장했고 3분의 2파이가 하나 등장했고 여기서 뭐가 등장해? 3분의 7파이가 등장을 했겠지? 됐죠?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네. 뭐 무수히 많겠지만 뭐 요 영역 안에서 놀지 않겠어? 그치? 누가? 누구 값이? t의 값이. 그치? t의 값이 얘네들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어진 문제의 x값은 0과 파이 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됐죠? 근데 현재 t가 뭐야? 왜 t 쓰지도 않았니? 2x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 그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고 직선정이 왜 이래? 양쪽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해주게 되면은 어떤 값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 t라고 하는 값의 최대 최소값을 알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t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볼 수 있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인 여기부터 3분의 파이 여기까지에 대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합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사이의 범위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파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은 제외할 테니까 여기는 패스고 그러면 결국은 해당하는 친구는 누군 거야?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누가? t가. 근데 t는 뭐야? 2x 더하기 3분의 파이인 걸 볼 수 있겠고 넘겨주면 그때 x값이 0이고 이때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걸 두 가지를 뽑아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내가 으뜸으로 가져가는 건 뭐냐면은 얘를 봤을 때 치환하는 것과 하나 더 주어진 범위를 치환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솔직히 내신할 때도 설명은 다 하되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냥 풀어 제끼라고 하거든. 어차피 지금 사실상 서술형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굳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은 좀 약간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이런 모양이면 T로 치환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라는 점. 그리고 자 그러면은 49번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연결되냐면은 똑같이 53번이 연결되는 거야. 그치? 됐죠? 근데 여기는 여기대로 다시 한번 얘기 하나가 뭐가 바뀌는 거야? 여기에서는 y는 2분의 루트 3과의 교점이었다면은 여기에서는 반대로 여기로 할게. y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친구보다 밑에 있는 범위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렇게 바뀌는 것뿐. 그러니까 등식의 형태가 방정식의 형태가 교점의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부등식의 형태는 그 선보다 밑에나 위에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그거까지 들고 가시면 맞을 것 같고요. 50번 했니? 괜찮니? 50번 해야 돼? 50번 뭐가 문제일까? 자 가볼게요. 일단은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더하기 2니까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최고차의 개수에 음수가 있는 거를 좀 매우 극혐하거든. 그래서 정리는 여기까지. 됐죠? 이거 따라할 필요 없어. 솔직히 음수가 적응되는데 뭐 지금에 와서 뭐 굳이. 근데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x가 뭐가 되면 돼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여기까지 왔어? 51번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은 바로 쉬지 않고 뭐 해줘야 돼? 바로? 저 x를 코사인 그래프 됐죠? 그래프가 상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진짜 빨리 나와야 돼. 계속 삼각함수는 어쨌건 간에 그래프가 언제든 나와. 가계변환을 할 수도 있어. 왜? 그래프 그리기 쉽거든. 딱 그냥 그 이유 때문이야. 더도 덜도 없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 재밌어지네.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다면 설마 이거를 유추해서 그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으면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 기대를 했었어야 되겠지. 2분의 1이면 여기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겠지. 그럼 정답은 뭐야? 3파이겠지. 됐죠? 왜냐면은 K 이 생각까지 하셨어야 맞지? 됐죠? 완벽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중요한 51번입니다. 51번도 그렇고 맨 아래에 있는 54번인가 5번인가 그것도 두 가지 모두 다 이걸 전환하는 게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인부터는 일단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걸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의고사 하는 팀들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얘가 나오진 않고 대신 가계변환 형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얘도 이제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형태. 좀 트렌디한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자 여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풀자?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y는 sin 파이 x와 y는 4분의 1 x의 교점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고1 때 해야 되는 과정인 거는 맞는데 고1 때 해야 되는 과정은 맞는데 조금 일단은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sin 파이 x는 주기가 뭐예요? 2. 주기가 2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주기가 2인 걸 일단 확인을 했지. 좌표 보면 일단 그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 문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자 봐봐 이거 봐야 돼. sin 파이 x니까 이렇게 그려줄게. 그럼 여기가 2가 나왔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쥐똥만하게 그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본인들만의 약간의 루틴으로 그릴 거라는 거지. 근데 이 교점 문제는 몇 개가 생성될지를 몰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랑 수열 문제를 합쳐버리잖아. 그러면은 더더욱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류의 문제들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재 주기가 2인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얘 어떤 직선이야? y는 4분의 1x. 일단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원점을 지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야? 바로 4,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기가 중요해. 이 4,1을 지나는 직선이 중요해. 하나 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기도 해. 근데 왜 하필 4,1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왜 중요하냐? 바로 sin 파이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이거든. 그 최대 최소값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래프를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그 값까지 챙겨가줘야 돼. 뭐 계속 모고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틀리고 나서 아 이거 했던 건데 이 마음이야 후회밖에 안 들어 솔직히. 근데 지금 나도 간헐적으로 이거 중요해. 이거는 좀 그래도 잘 안 나오지만 이건 챙겨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쌤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나오는 류와 반복이 많이 되는 류의 문제들 내 눈에 익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문제를 좀 더 트렌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챙길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고 자 직선 그대로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면서 근데 얘 주기가 뭐였어? 2였잖아. 그럼 여기가 2겠네. 그럼 여기가 4겠네. 그러니까 뭐를 지나? 4,1을 지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있는 걸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그려주면은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아니 왜 3개야? 3개요? 아니 있어 3개인 사람이. 뭐지? 난 아니냐?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문제의 변형을 줘봅시다. 첫 번째 변형입니다. 내가 여기를 3으로 줬어. 여기를 만약에 3으로 줬어. 그럼 x값이 몇일 때까지 일단은 확실하게 넘어가줘야 돼? 12? 10? 12일 때까지 넘어가줘야 되겠지. 왜냐면 그래야지 최대값이랑 일단 같이 겹쳐지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줘버렸어. 그럼 그래프가 통통 튀겠죠. 노란색 위쪽으로. 그치?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하면 돼. 그럼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뭐를 갑자기 넣어버려? 이 반대쪽을 얘가 아니라 아까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볼까? x 빼기 1분의 3x 더하기 2를 넣어버리는 거야. 반대쪽에 등식을 잡고서. 그럼 문제가 어떤 형태로 변해? 이런 식의 점근선을 띄고 있는 형태로 변하겠지. 근데 이 친구의 그래프를 위쪽으로 올려버려. 그럼 얘가 또 올라가겠지.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면서 점근선의 형태가 따라가줘야지 변속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뭐 무수히 많을 때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하나씩. 근데 최초의 문제 형태는 일단 여기서 시작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챙겨가실 필요가 있고 그렇죠?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괜히 별배치라고 한 건 아니고. (52) 53은 안 하고요. 52번이랑 55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2번, 54, 55번 두 가지 얘기 좀 일단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물어볼게요. 방정식인데 실근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 최대 최소할 때 얘기하지 그랬어. 방정식 얘기가 나왔는데 얘들아 방정식이랑 실근이랑 콜라보를 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판별식? 고일이요? 근해 분리? 여기서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생각하셔야 되더라. 이게 첫 번째야. 자, 수토 과정이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등장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 이거 좀 많이 중요해. 잘 봐. 근데 이거는 사점 트라이 때 중요한 얘기기는 해. 됐죠? 사점 트라이 때문에 중요해. 자, 방정식인데 실근 얘기가 나와. 그럼 방정식 얘기는 일단 우선적으로 어떻게 공략하기로 했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험 범위가 수 1, 2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 왜냐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형태들의 삼각함수 이런 형태들의 초월함수 기타 등등의 함수들의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거든. 우리는 기본밖에 안 배웠어요. 현 시점에 공통수학, 공통 범위를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공통가족 아닌데? 수원수투 그거 뭐라고 해? 공통이라고 하는? 공통?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통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잡을 거 아니야. 근데 두 그래프의 교점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나오고 2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우린 뭐를 하면 돼? 그래프를 그리면 돼. 증가표를 배웠잖아. 그치?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런데 두 가지. 그래프를 못 그리는 fx로만 줬거나 혹은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조건이 제한적이라면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를 따로 구하지 못할까? 원래 개수까지 얘기가 나와야 돼 사실은.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어떤 x축을 기준으로 이 방정식의 형태가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을 지나. 그럼 우린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 최소한 한 개의 점은 지나겠지.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됐죠? 이게 첫 번째 단계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사이값 정리가 떠오르는 게 우선적이어야 돼.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한 22번 정도의 문제 또는 21번 아니면 한 15번 정도의 문제 15번 14번 여기서 얘기할 문제거든. 그러니까 막 조건이 아무리 적어도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실근이 존재하네. 근데 실근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뭔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로 얘기를 해야지만 오케이가 될 것 같지만 이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야. 엄청 트렌디한 문제인데 이거를 내 느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뭐 솔직히 뭐 석사고 박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시험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 항상 이거를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페이크를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로 조건을 참인 거나 거짓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를 좀 노출시키고 싶어 하는데 너무 오답률이 많은 거야.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왜냐면 예측을 못하니까 너무 오답률이 많으니까 올라오려다가 좀 실패하고 약간 난 이런 느낌을 받거든. 그 파도 느낌을. 그래서 이거는 챙겨갔으면 좋겠어. 문제 키워드에 방정식과 실근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지나는 거 확인하면 되나?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어쨌건 이 얘기가 변하진 않으니까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패를 했더라도 이건 일단 들고 갔어야 한다는 거지. 됐죠? 이건 일단 들고 갔어야지. 근데 얘가 나오면 우리가 뭐 하기로 기본적으로 했어요? 얘가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y는 마이너스 t제곱 빼기 2t 더하기 5라고 정리할 수 있었고 t의 값이 어차피 뭐니? 사인 x라고 정리하는 것까지 왔었어야 되지. 사인 x t의 값이 어차피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고 이 그래프 그려주면 범위가 잘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가 누구니? 위로 굴르기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6인 친구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그래프는 여기까지가 되겠지. 얘가 뭐야?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되겠고 우리는 y는 k와의 교점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k는 6과 몇이니? 1일 때니까 몇이니? 2 4 아니야? 4 아니야? 네, 아 2네. 네. 그래서 K는 뭐가 돼? 최대 최소가 6과 2의 사이에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죠? 연산을 보시면 안 돼. 연산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3이 됐을 때 아직 뭐 진학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건 해가 지났으니까 고3이죠. 고3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연산이 털린다는 생각은 좀 약간 바보 같은 생각 중에 하나야. 본인이 공부를 얼만큼 했고 어느 점수에 받았던 상관이 없이 판별식이나 근거계세론을 못 써서 허덕이진 않거든. 근데 나는 여기가 문제라는 거야.
이 문제를 보고 이 그래프 두 개를 나눠주는 이 기준이 연습이 돼줘야 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거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2번과 55번이 동시에 두 개가 다 틀렸잖아. 그럼 이거는 같은 맥락인 거야. 근데 한쪽만 틀렸을 때 과연 둘 다 중에 한쪽만 미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걸 또 모르겠다는 거지. 자, 가볼게요. 오랜만에 나옵니다. 이거 치울게 여기. 촬영 눌렀니? 눌렀겠지? 자, 일단은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우린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내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어줄게요. 표현은 이치 관계지만 두 그래프가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부등호로 표현한 것을 일단 풀어주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변해? 모든 x 값에 대해서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래프가 y는요 x축이라고 하는 친구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원한다고. 그때 빨간색 물결 표시는 무엇을 의미를 해요? 바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의미를 하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 거야? 이 그림인 거야. 1학년 때부터 했던 내용이 이거야.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1학년 때 이 시점에서 이 그림을 그리자마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한 거는 솔직히 내가 여기서 수습하기는 좀 힘들어. 근데 그나마 다행이지. 그림 그리고 판별식 하는 애는 좀 그래도 할만해.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위에 있으니까? 바꿀 생각 없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무슨 얘기가 한 번 더 우리는 좀 더 오버랩 돼서 나와. 여기서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0개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로 가셨어야 하고. 근데 난 이거 너무 불편해. 난 이거 수업한 사람들이 안 불편한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판별식은 방정식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쨌건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튼 내 생각이 짝수공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의 문제로 바뀌었겠고, 그럼 넘어가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래프. 됐죠?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반이 그래프인데 선빈이 한 번 대답했는데 아까 틀린 건가? 자, 2분의 1 여기인 걸 볼 수 있겠으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위쪽이면 위쪽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그리고 모고를 지금 하고 있건 앞으로 나중에 하건 언제 하건 상관없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전환이 문제야. 그래서 공통수학을 상을 할 때부터도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근데 다 이거 하기 바쁘다는 거지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습은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한 줄 바꾸고 못 풀어도 괜찮아. 근데 한 줄을 바꾼 친구는 다음번엔 두 번째 줄까지 그래도 어둠어둠 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다음 줄로 바꿔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 질문 더 있을까요? 54 해야 될까? 해야 돼? 아니 이번에 배드민턴 치러 오늘 아침에 배드민턴 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또래 있길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맨날 안 나오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오늘 뭐 휴가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 안 나간대. 그래서 대충 나오잖아. 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 누구 있어? 교대 근무자. 이게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니네랑 가깝게 지낸 사람 한 명 있잖아. 선생님들 방학 때 안 나가잖아. 나가는 사람들 뭐 그거 뭐 추가고 저기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래.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에? 그래가지고 저 맨날 월평동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대충 알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학년 하냐고 하니까 1학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학년이 작년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작년 1학년이면 얘네 아니에요? 어? 작년 1학년이면 아니. 지금 작년. 아 24년. 오케이. 아 쿨한 척하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오케이. 너무 오케이. 아 오케이. 자기 실수를 쿨하게 넘기는 느낌이었어. 수학쌤이에요. 수학인데 작년 1학년 애들 중간고사가 뭐가 나왔냐면은 3 더하기 2의 혈례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구하시오가 나왔어. 그럼 뭐야? 어렵네. 1아니면 4입니다. 어? 1아니면 4. 1아니면 4. 네. 기가 막히게 이렇게 틀리는 거야. 아, 맞죠. 문제를 안 했잖아. 쟤 뭐만 본 거야. 그지? 켤레. 봐봐. 눈뜨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작년에 충격 먹었거든? 우리 애들 또 틀린 애도 있어요 또. 초반에 틀려봤지. 쌤이 맞지. 학종은 대체 어떻게 나가는 거야? 3 더하기 2야. 그 3 더하기 2의 켤레복 소수가 뭐야? 3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2 아니면 다 했어. 허수부는 뭐야? 아이의 개수야 개수. 5. 그래가지고 얘인데 야 내가 진짜 월평동에서 만년고 시험을 그렇게 오래 보면서 이 문제를 처음 본 거야. 이걸 낸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1학년을 맡았다고 하길래 그럼 시험도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문제가 아침에 갑자기 또 빡치는 거야. 이거를 왜 내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했어. 이거 혹시 그러면은 이것도 냈어야 하니까 그걸 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낸 선생님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왜 내냐고 그러니까 제가 1학년에 할게. 그 진짜 물어봤어. 이걸 왜 내는 거냐고. 근데 또 많이 틀렸어요. 또 이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봐봐 틀린 놈 있잖아. 지금 봐봐 당당하게 뭐라고 아까 1번 아니면 4번이래잖아. 네, 이건 제가 대답했을 뿐이지. 맞아 많이 틀렸어. 이거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거든. 야 그래서 우연찮게 작년도에 충격 먹은 그 문제 나는 또 사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 뭐 할 게 없잖아. 애들 갖고 와가지고 틀리면 그래 뭐 어떡해. 내가 뭐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낸 사람을 만나봤어. 어차피 오래 딴데 갔네. 자 54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는 뭐 해줘야 돼요? 2 곱하기 1 빼기 사인 제곱 빼기 3, 2, 3 사인이 되겠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빼기 1 빼기 3 사인인데 뭘 문제를 왜 썼어? 2 사인 제곱 더하기 3 사인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했죠. 여기까지 맞지 않을까? 이것도 못 왔습니까? 네, 저 부정을 좀 맞아요. 그죠? 왜? 어떻게 해야지? 네네. 아 그러네. 됐어요? 여기까지는 했어? 네. 그럼 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것도 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멈췄지? 아니요. 그 다음 뭐의 차례야? 그래프. 그래.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어쨌건 간에 원하는 게 분홍호니까 y는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어디? 바깥에네. 아니 그래프 범위 말고. 왜? 그래프 범위. 난 좀 맞는데? 아니 마이너스 파이 붙은. 사인이 마이너스 파이. 그래요. 그랬다고. 좀 이따 만들까? 할게요. 지금은 아이씨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어디부터냐? 마이너스 1보다 위쪽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쪽인 범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범위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래프까지는 그렸어?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틀렸는데요.
그럼 여기랑 알파가 베타가 나왔을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는 나왔어? 네. 베타는 뭐 나왔어? 마이너스 4분의 8. 여기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6분의 8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예시로 요거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꼭 문제풀이의 끝에까지 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도 아니 근데 그 말을 떠나서도 지금 그래도 꽤 수원 거의 중반부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 빨리 나가려면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좀 더 기다려주는 것도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한 단원을 삼각함수도 솔직히 2타임에 끊고 막 3타임에 끊고 이러기도 해 사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좀 챙겨줘야지 진짜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좀 아쉽게 못 쓴다? 요 정도까지 가거든. 연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얘기했던 문제들 중에서는 요거 부등식 형태랑 아까 뭐야 요거 방정식 형태에 대한 이야기 요것도 그려주는 것들도 요것도 좀 똑같이 맞춰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108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08까지 정리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여기는 일단은 등차 등비 수열 얘기까지는 좀 더 진입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좀 웬만하면은 신경 써서 진입을 할게요. 어차피 여기서 또 하다 보면 또 이러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명절 끝나고 지금 이제 모의고사 하는 거 뭐 보충이 조금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뭐 미적 더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충이 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2월달에 보충 좀 진행하고 못해도 2월 첫째 주에는 거의 종료는 될 것 같거든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하 개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2월 9일, 16일, 23일 한 요 3주 정도는 주말에 계속 좀 테스트 좀 볼게요. 요거는 좀 따로 됐죠? 요거는 따로 좀 보고 한 지금 예정에서는 한 3번 정도는 봐야지 좀 정리가 일단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체크데이는 2월 27일 하루는 우리 에버랜드 가는데 친구랑 같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갈 거면은 뭐 얘기하시고 이거는 뭐 명절 끝나고서 있으니까 그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